저는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운 관점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식으로 가보자. 세금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로봇세 신설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뭐 맨날 로봇세, 구글세 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등등등등 논의는 다 촉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화까지 가고 있는 모범 사례는 아직 못 찾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현 단계는 산업혁명 초창기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하던 운동, 그렇죠. 내지는 자동차가 마차보다는 빨리 못 가게 하자. 그렇죠. 뭐 이랬던 시절. 맞습니다. 네. 지금 대충 그 시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적절한 그 그림은 현재 인간은 기계하고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는 아주 빠르게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교육, 뭐 세금 이런 사회적인 절차를 그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기술의 발전을 막자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기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못 막아요.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어딘가 미친 과학자가 있다니까요. 당연히 뭐 막을 수도 없고 저는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김대식 교수 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사회과학 하는 분들, 인문과학, 법학, 행정학, 학문뿐이 아니라 그런 뭐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잘못이 커요. 과학자들하고 같이 해야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그래도 열심히 뭐 과제는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제를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로까지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싱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론이고 인문고 사회과학자들이고 정치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뭐 과학자, 공학자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 경험이나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던져줬고 금방 해결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답은 바로 보이고 근데 왜 못해? 그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특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김대식 교수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책 쓰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과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58분 날씨. 맑고 미세먼지 없는 겨울날의 오후입니다. 바람도 약해지긴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고 내일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경남 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영동 지역과 더불어 건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3도, 대전, 전주 6도 등 2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려져서 밤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영서지방은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1에서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을 나타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서울 6도 등 4도에서 12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큰 추위는 당분간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서울 기준으로 기온이 0도 언저리에서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예년 기온보다는 높겠고 오는 화요일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33%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른바 중대 시험을 진행한 뒤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보면 오늘 미 공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즈와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지상의 목표물을 주로 감시 정찰하는 EAC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RC-135W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로 2일과 5일, 9일,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달에만 5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군은 어제도 첩보위성 수준의 성능을 갖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정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등포구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동대문구의 서울 대표 도서관을 2025년까지 개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물레동 지역은 2001년 방림방적 부지 개발 당시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받은 곳으로 지금까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주말 농장이나 도로 정비 장비 창고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전농 재정비 촉진지구내 부지에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세아 아파트가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아세아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결정안에 따라 용적률 340%, 지상 33층 높이가 적용됩니다. 주변 도로 확충도 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드론 등을 투입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4천여 곳을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 경기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시 경계지역인 송파구 위례동과 장지동의 사업장에 대해 월 2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에는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분석하기 위한 이동 측정 차량 등이 투입됩니다. 인천 남동공단 한 공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내부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인천시 고잔동 한 파이프 제조 공장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55살 A씨와 48살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노후 저층주택의 수리와 리모델링을 돕는 터세로이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터세로이 정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터세로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네 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세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비교적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중부와 전북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6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신년 다이어리 장만하셨습니까? 내년 2020년에 하루하루를 채워갈 작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요즘은 이 개념이 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커피 전문점마다 다이어리 증정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겨울에만 마실 수 있는 시즌 음료 석 잔에 일반 음료 한 14잔, 합의 17잔의 음료를 마셔야만이 이렇게 스티커를 모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어차피 마시려고 했던 커피니까 좀 더 마셔서 사은품까지 받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음료값을 좀 따져보니까 뭐 곳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많게는 74,800원 또 45,000원 혹은 29,000원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정을 예쁘게 정리하면서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1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니까 좀 신경 써서 예쁜 거 사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괜한 상술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1년의 날짜를 순서에 맞게 월, 일, 요일로 표시한 거예요. 24절기나 공휴일이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법정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통은 한 달 단위로 넘기는데 탁상용이 가장 많고 벽걸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한 장씩 넘겼어요. 네. 자, 여러분은 이것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챙겨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힌트를 드릴까요? 저는 가족들 생일 그리고 어르신들 기일 이런 걸 가장 먼저 적어놓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사연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대형 의류 시장이나 이 지하 상가 등을 특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제1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청이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형 의류 시장을 비롯한 68곳에 대해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이제 실시한 결과로 오늘 발표를 한 건데요. 네.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8곳 가운데 67곳, 그러니까 한 곳 제외하고는 다 뭔가 좀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고 모두 1,27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네. 소방안전관련법 위반 사항이 이 가운데 435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거나 뭐 개선 권고 수준인 그런 이제 좀 약간은 소소한 사안들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주요 불량 사항을 보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 고장도 있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 방화 셔터 작동 불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별조사 지적 사항 가운데서 중대 위반한 경우 241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네. 4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좀 심하게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백석단에서 어젯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39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한 2헥타 정도 이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화재 원인은 지금 규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28분께는
안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2층짜리 체육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로 4학년 여학생 1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낮 12시 7분께는 인천시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도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서 공장 안에 있던 직원을 비롯해서 6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고, 네. 이 가운데 2명은 지금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방장 한 분도 이 화상을 좀 입으셨다 그러네요. 이 역시 지금 이제 그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지금 이제 불을 끄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이 중증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고 엊그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분석 영상을 이제 먼저 공개를 하고요. 예. 오후 5시에 분석 결과 전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액상형 가양 전자담배 그 사용 중단을 강력히 이제 권고하기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시판 중인 153개 그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의심물질 7종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대마초 성분인 THC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이런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된 대마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미국 질병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하고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같은 것은 일부 제품에서 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5시 발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 내년 실손 보험료에 이른바 이 문재인 케어 반사 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정부가 용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회가 어제 이제 그 협의회를 가졌고요. 예. 내년도 실손 보험료 인상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 추가로 시행된 그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실손보험 반사 이익이 0.6%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이렇게 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회의에서 정부 쪽에서 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8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예.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좀 자제해달라는 뜻을 그런 것을 이제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보험사들은 그동안에 한 20%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이제 요망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 인상폭은 대략 한 10 내지 15% 정도 선, 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800만 명이면 거의 대부분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인상률이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한국철도공사가 내년 설 승차권 예매 일정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지정된 그 온라인과 더불어서 지정된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7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입니다. 그리고 8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이고요. 예매 대상은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하고 새마을 무궁화 열차, 그다음에 관광열차 승차권입니다. 명절 온라인 예매는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보통 매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번 설부터는 그 온라인 예매 종료 시간을 오후 1시까지로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럽니다. 네. 또 온라인 예매 선호도를 반영해서 인터넷으로 한 80%를 일단 이제 배정을 지금 한다 그러고요.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데 1월 8일 오후 3시부터 1월 12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결제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고요. 대기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매 기간에 이제 판매되고 남은 좌석 구간은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8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판매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예. 이거 좀 잊지 마시고 메모 잘 해두셨다가 예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추행 여부를 두고 식당 CCTV와 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이른바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예, 이 당시에 상당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해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 이런 사연을 올리면서 뭐 33만 명 이상이 서명도 하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그렇죠. 그런 그 사안이었고요. 또 남성들이 또 시위도 하고 그래서 성대결 양상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즈음에. 네. 그런데 대법원 2부가 오늘 이제 그 오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2심 원심을 확정을 한 겁니다. 네. 최종 결론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하는 건데,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가해자는 아마 그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이 서울을 대표하는 큰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거의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가 지역 대표 도서관 건립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서울시도 2025년까지 서울 대표 도서관을 이제 건립하기로 한 거고, 위치는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그래서 전농 재정비 촉진지구 내 그 부지에 이제 조성을 한다 그럽니다. 네. 연면적이 35,000 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서울 도서관 한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도서관은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그리고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정책의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1년의 날짜를 순서에 맞게 월, 일, 요일로 표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 이 모교의 어떤 후배로부터 탁상용 이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퀴즈. 일단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 중반부와 후반부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문자 들어가 볼까요? 6624님. 예전엔 영화배우들이 한복 입고 나온 이것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림 없는 숫자만 있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6161님은 이거 받으면 명절과 공휴일을 먼저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서 뭐 알 수 있죠. 그래도 그게 연휴인지 뭐 나의 개인적인 일정과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보게 되죠. 6633님 받자마자 가족 생일, 기념일 이런 것을 적는 81년생 정지영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비슷비슷하네요. 어떤 책 제목하고 영화 제목하고. 3660님 예전에 연말 되면 흔히 얻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참 귀해졌어요. 또 휴대전화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도 보기가 힘드네요. 라고 하셨고 또 0523님 결혼한 새댁이시라고요. 결혼 전에 여기에다가 저 위주로 날짜에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젠 저도 모르게 형님께 받은 시댁 경조사 먼저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많다 보니 벌써 2020년 여기에 3분의 1 표시를 해놓으셨다고요. 결혼을 한 것이 실감나는 하루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시댁의 경조사로 가득 채워진 내년도 이것을 보니까 좀 착잡하신가요?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날짜를 순서에 맞게 표시되어 있고 24절기나 공휴일이 정리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20분 됐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죠.
오늘은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서울은 많이 쌀쌀한데 창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창원도 어제까지는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9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도 창원도 역시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 대신 공기는 좀 맑습니다. 네. 통영에 있는 특별한 카페, 이름이 주문을 잊은 카페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그 주문을 종업원이 잊어버린다면 손님도 주인도 당황하겠죠. 이 통영 무전동에 있는 이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생과일 주스가 나오기도 하고 예. 음료 2잔을 시켰는데 석잔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카페인데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종업원들이 주문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잊은 카페가 어떤 곳인지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저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는 74세, 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82세라고 합니다. 네. 비록 빠르지 않고 조금은 서툴지만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누구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서 주문을 받아주시고요. 또 음료를 자리로 가져다주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이 통영의 주문을 잊은 카페 현장과 함께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박명덕 할머니, 김순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추차 먹을 거예요. 배추차 2잔. 이제 요게가 11번. 보건소서 이제 카페 이제 학기냐고 그러더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사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는 그만 도저히 있기 싫어요. 사실 나한테는 여러 사람 손님들 다 보고 안 외롭고 오히려 나는 참 좋더라고. 그만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그만 서로 이러는 게 참 좋대요. 왜 힘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달력 메모지에다가 며칠 날 카페 출근 그렇게 갖기다 하는 정신이 좋더라고요.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런 정신 가지고 다른 때 일반 때는 여기 안 오면 산에 운동 텔레비나 보고 손님들이 좀 와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게 재미가 있고 손님이 안 오면 참 무재미로 손님 오는 게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그 오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아유,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이 어르신들에게는. 그런데 이 카페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이 카페는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영시 보건소, 시니어클럽과 통영의 한 카페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통영의 어르신들, 그중에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치매라고 무조건 집이나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총 8명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팀 2인 1조로 참여해서 주문을 잊은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또 사람 만나 소통과 교감을 하면서 뭔가 이 어르신들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카페에서 일하게 되면서 출근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또 주문을 받을 때도 꼭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집이 아닌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도 스스로 더 긍정적이고 밝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치매 증상을 더디게 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작용하는 효과도 크다고 예. 이 지켜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도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카페를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당황하고 조금 어색해합니다. 그래요? 이 주문을 잊은 카페라는 안내 메뉴판을 이해하고는 금방 적응해서 주문을 하는데요. 예. 서로 감사 인사부터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주문 받을 때도 친절하게 대답하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여기서 일하시는 한 할아버지의 가족은 거의 매일 카페에 찾아와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와 통영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선경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마시겠어요?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첫날 할 때 왔다 갔는데 그날도 뭐 웬 할아버지 할머니인고 하고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너무 또 어르신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주문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활기차지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면 집에만 늘 혼자 계시고 안쓰럽다 하나 그러시다가 나와가지고 막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남일처럼만 이제 듣고 알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는 이제 이래 했으니까 이런데도 참여하고 앞에보다 훨씬 이제 앞에 계속 집에 계실 때보다 나가실 때가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문을 잊은 카페 사업이 치매 어르신들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방식의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데 손님들도 이곳에 가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해주면 훨씬 더 어르신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는 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이 통영의 주문을 잊은 카페 프로젝트는 12월 말까지만 좀 운영을 하고 마치지만요. 그래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아람 리포터였습니다. 이번에 충주로 가볼게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고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이름이 아주 곱습니다. 고은아 리포터. 이제 오늘부터 저희 라디오 전국일주 팀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충주의 이런저런 소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기온 3도로 춥지만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네.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네. 3도면 좀 쌀쌀할 것 같고 어쨌든 추울수록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이 충북 제천시에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약초를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제천 약초시장인데요. 네. 일제강점기부터 성장해서 현재는 대구 양령시장, 서울 경동시장과 함께 전국 3대 양령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 제천 약초시장. 이 제천시가 약초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죠? 네, 제천은 전형적인 산악지형으로 질 좋은 약재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유통에도 유리한 지역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천의 산지시장인 약초시장이 전국 약초 생산 물량의 많은 양을 차지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엔 충청북도에서 이 제천 약초시장을 문화관광 전통시장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74개 점포로 구성된 제천 약초시장은 60여 가지의 약초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강황이나 더덕, 오가피부터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목당, 두충, 그리고 황정 등의 약초까지 그 모양도 효능도 다른 다양한 약초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제천 약초시장 안철휘 상인회장과 함께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 약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떤 약초인가요? 이건 황기. 황기는 그럼 어디에 좋은 거예요? 황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먹을 때 원기가 허약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한테 특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열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오미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미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장육부에 좋지만 특히 이제 기관지나 겨울철 같으면 감기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삼지구엽초라고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오는 음양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기력이 떨어진다든가 많이 쓰이는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천 약초시장에 이제 오시면은 제천의 10대 약초라 그래서 제천시에서 핵심적으로 키우는 약초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뭐 감초라든가 황기, 당기, 청궁, 오미자, 뭐 삽초싹뿌리, 뭐 도라지, 율무, 둥글레 이런 게 이제 제천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이것이 아마 그 약초 중에서 대한민국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제천 약초 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남은 약초 시장 산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은아 리포터 약초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이 약초 시장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서요? 네, 제천 약초 시장이 자리 잡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에는 제천시 중앙동에 시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땐 크고 작은 점포 1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 점포 수가 늘어났고요. 1993년에는 현재 위치인 제천시 화산동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초기엔 시장이 시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 먼지가 많이 날려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 한적한 장소인 제천시 화산동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 배경이 또 그런 거였군요. 이 공기가 또 중요하니까요. 약초들은 또 이제 말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진열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제천 약초 시장에 이 약초를 활용한 뭐 먹거리들도 많고 즐길거리도 풍부하다면서요? 네, 먼저 즐길거리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들기 체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약초 체험이 있는데요. 모두 예약제로 평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인들은 약초를 이용해서 직접 약초주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은 약초를 만지고 먹어보기도 하면서 약초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제천 약초 시장에는 약초를 활용한 먹거리도 있는데요. 약초를 넣어 반죽한 약초 찐빵과 호떡, 그리고 약초를 먹인 한우로 만든 불고기 등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에서 왔어요. 약초가 뭐 다양하고 그래서 일부러 멀어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둘러보는데 참 재미있고 먹거리도 다양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약초 냄새를 맡으면서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친근해지고 그런 계기가 됐죠. 약초를 활용한 먹거리, 제가 생각 못했던 거를 음식에 활용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부로서 꼭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보다 음식에다 활용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우리 온 가족한테 먹이고 싶어요. 저희 서울에서 간판 보고 왔죠. 제천하면 약초잖아요. 먹거리도 많고 체험해서 좋고 그냥 길거리 쭉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해놓은 줄 몰랐어요. 보약이니까 좋아하죠. 내가 실제 먹어보니 좋고 또 시설을 이렇게 지놓고 깨끗하니까 좋고.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약초를 다려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도 약초 사러 왔어요. 다양한 그 재료들이 있어서 오면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 저희는 뭐 요즘은 둥글레 많이 끓여 먹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먹거리든 약초가 다 들어가니까 다 보약 같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천 약초시장 찾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제천 약초시장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 가득한 제천 약초시장에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네, 고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0629님, 휴대전화에 기념일을 한번 입력하면 해마다 자동으로 입력되고 기념일 시간 알람도 해주니 굳이 이거 보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7531님은 예전에 이거 받으면 12장이 언제 다 가나 했는데 요즘 또 1년이 갔구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하면서 아쉬운 마음뿐이라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2046님, 이 사무용품점을 하는데 연말이라 이 고객들께서 무상으로 탁상용 이것을 나누어 드리려고 거래처 방문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1님, 이걸 펼쳐서 명절날 찾는 재미로 예전엔 봤는데 결혼 후에 보는 명절은 그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하셨고 0107님, 요즘 보기 힘들지만 저 어릴 때 매일 한 장씩 떼어내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껏 접어 모아두었다가 휴지로 쓰시기도 하셨지요. 화장실을 가셨죠. 어르신들께서. 박은영 씨는 중요한 날 아무리 표시해둬도 안 보여요.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속 터지게. 라고 하셨고 6471님, 요즘 이게 남아돌아서 명절에 전 부칠 때 사용하는데 저 어릴 적엔 이게 하도 귀해서 벽에 붙여서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연 많은데요. 이분들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자, 많은 분들 가운데 7531-2046-3769 이 세 분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년의 날짜를 순서에 맞게 기록해 놓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법정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명절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서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3시 35분이나 됐네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한낮임에도 1.9도로 쌀쌀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북서풍에 미세먼지도 가시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요.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영서지방은 비 또는 눈이 내릴 텐데 눈의 양은 1에서 5cm가량 되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지방과 더불어 경남 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에 머물겠고 대전, 전주 6도 등 2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오후 시간대라 몸이 나른해질 수 있는데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향 감전 부근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일대 4km 구간에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남권 도동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후로 수도권 들어서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 5차로에서 작업하느라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고 수원 일대로도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 수원 신갈라들목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때문에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 사이 4차로에서도 역시 작업하는데요. 영향으로 동수원 나들목에서 북수원 나들목까지 4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더 가서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청장과 병무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세청장에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고위급 회의가 내일 청두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5번째 출석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린 경찰은 폭력 집회 주도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회가 신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확정했습니다. 변혁에서 활동 중인 안철수계 의원들은 당명에 보수를 넣은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보니까 이 국제적인 사안까지 포함이 된 건데 이 홍콩 시위의 여파가 광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예,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통합법 반대를 계기로 시작된 홍콩 시위가 6개월째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도 홍콩과 관련된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광주에서 제한 홍콩 시민들을 초청해서 연대를 호소하자는 행사가 기획이 됐었는데요. 예, 근데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5.18의 현장이기도 한 이 전남대학교에서도 행사를 해도 된다고 했다가 불행 취소가 되면서 좀 네. 이 석연치 않은 해명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입니까? 예, 바로 그 광주에 있는 그 중국 총영사 측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의혹인데요. 의혹이에요, 예. 일단.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초 행사는 이 거리의 철학자로 유명한 전남대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 뭐 얼마 전에는 조국 사태 때 그 한 신문에 너릿재 너머에 아이들이란 칼럼을 써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이 김상봉 교수가 시민단체들의 요청을 받고 이제 전남대 철학과에 이 같은 행사를 갖자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요. 예. 예, 당시에는 허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교에서 홍콩을 지지하여 대자보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남대에서도 또 이제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언쟁이 좀 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2월 5일께 전남대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취소 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그 처음에는 허가를 했다가 예. 다시 이제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예, 좀 어렵겠다 이런 게 통보가 왔는데 뭐 그 학교 측의 입장은 교내에서 중국 학생들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고 이를 예.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외압 논란이 좀 이상하게 좀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취소 통보하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요? 어떤 예, 외압이란 그렇습니다. 말씀입니까? 예, 그 철학과에서 이제 시민단체 밝히기를 중국 총영사가 직접 전남대를 방문해서 총장에게 그 이 행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는 건데요. 네. 예, 충돌이 생기면 자신들도 통제할 수 없다. 근데 총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뭐 이런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남대 측에서는 뭐 철학과가 마음대로 주관한 행사니까 철학과가 직접 취소하라고 총장이 직접 전화가 왔었다고 네. 철학과에서는 시민단체에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좀 해명이 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중국 총영사가 직접 그 전남대 총장에게 항의를 했다는 건데. 예.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좀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대 측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전남대 측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말을 이제 그 중국 총영사 측의 항의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없었다고요, 또? 예, 예. 총장한테 그 항의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총영사가 전남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시민단체 연락에서 그 전남 총영사 측에 항의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 발언이 실제로는 없었는데 시민단체를 설득하려고 일부러 지어낸 말이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예.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모두 철학과의 단독으로 결정된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총장은 또 한 발 빼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변인실을 통해서만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총영사 측의 압박이 실제로 없었는데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말이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이거 뭐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예. 중국 영사관 측의 압력이 사실이라면 그 대한민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마저 억압되는 것 아니냐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예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와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 중국 총영사에게 수여했던 명예 광주 시민증마저도 박탈하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총영사가 광주 그 명예 시민증도 가지고 있어요. 네, 우호의 의미로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한국인은 홍콩 시민 불러서 이제 얘기 나누는 게 간다면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루어지긴 했는데 또 한 번에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 전남대에서 이제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5.18의 이제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이제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 조성이 돼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네.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현지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그런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단체 측에서는 평소에 있던 것처럼 아시아 문화전당 측에 행사를 갖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통보에 대해서 그 제지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전례 없이 전당 측에서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공간을 대관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결국 YMCA에서 간담회가 열렸고 홍콩 시민 한 분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한국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홍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 홍콩과 연대하고 향후 5.18 40주년에 홍콩 시민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홍콩 현지를 방문해서 좀 실상을 확인해보고 오겠다는 이런 방침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홍콩 시민 간담회 처음에 이제 전남대에서 열기로 했다가 그게 불발되면서 그 아시아 문화전당, 그러니까 옛 전남동청으로 옮겼다가 이것도 안 되면서 YMCA 공간으로 이제 장소가 바뀐 거예요. 어쨌든 열리긴 열렸는데 이 뭐 시민단체들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고 앞으로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시민단체들은 민주화의 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안타깝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대외적으로도 그 홍콩 시위에 대해서 광주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진심 어린 뭐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비아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 내부에서도 광주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5.18 단체를 중심으로 홍콩 현지를 방문하자는 안은 진작 나왔는데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실행되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이 5.18 40주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홍콩 현지 시민들과의 만남이 성사돼서 민주화를 위해서 연대하는 활동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의 서충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여행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제 겨울 날씨가 제법 쌀쌀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약간 뭐 산책도 겸해서 또 그런데 이런 겨울 날씨에 숲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역사 유적도 있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천으로 한번. 제천 저희가 앞서 약초시장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제천이군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천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의림지 일대를 떠올리실 것 같고 사실은 그 장소 굉장히 예쁘고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조금 낯선 곳일 수 있는 배론성지라고 하는 곳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곳입니까? 그 배론성지니까 이제 성지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와 관련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학교가 들어선 곳이라고 합니다. 1855년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 그 천주교와 관련해서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바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랑 같이 마카오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전교 활동을 했던 최영업 신부의 묘소가 바로 이곳 배론성지에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라는 뜻에서 김대건 신부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때 마카오로 3명의 소년 그러니까 이제 16, 그러니까